안녕하세요, 부동산 히어로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카메라 앞에서 인사를 드리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 책을 쓰게 되었는데요. 이 책 제목은 보신 바와 같이 GTX 시대 돈이 지나가는 길에 투자하라 라는 제목으로 책을 한번 써봤는데요. 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책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기 전에 제가 어떻게 해서 이 책을 쓰게 되었는지를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서울을 보시면 서울 집값 너무 많이 올랐죠. 근데 내막을 들여다보면 매매가는 많이 상승한 반면에 그만큼 전세가가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서울을 입성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목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평범한 사람들이 목돈을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결국은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됐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소위 말하는 현금 부자라는 사람들이 부를 축적할 때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그냥 옆에서 보고만 있어야 되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걸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서울에 필적할 만큼의 수익은 보장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서울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충분히 일반인들도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 많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엄청난 부자가 되자라는 그런 허황된 꿈을 꾸자라는 뜻이 아니고요. 일반 평범한 사람들도 이제 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이 책 안에 있다. 그리고 제가 그걸 안내해드리고 싶었다. 그리고 제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좀 알기 쉽게 풀어놨으니까 여러분들도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 본 책을 집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책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보면 이제 효율적인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책은 이제 1부부터 6부까지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마지막에 이제 본말 부록으로 채워져서 이제 한 권의 책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1부부터 3부까지는 이제 철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요. 먼저 이제 전반부에는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제 경제 성장이 이렇게 고도화된 나라에서는 왜 다른 부동산 개발 호재보다 유독 철도 개발 호재가 더 중심이 되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제가 이제 제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서울을 중심으로 이제 수도권을 보면 이제 크고 작은 철도 사업들이 많이 진행 중인데요. 그 사업들을 모두 대형 호재로 볼 것이냐? 만약에 아니라면 대형 호재와 상대적으로 조금 부족한 호재인 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그 판단 근거를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철도 사업이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 프로세스를 안내를 했고요. 어느 시점을 적절한 매수 시기로 볼 것인지 그리고 매도 시기로 볼 것인지 그 타이밍을 잡는 방법을 제가 이제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2부에는 서울에서 파생되는 일반 도시철도 그리고 이제 3부에는 GTX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제가 이제 실어놨는데요.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 볼 때는 이제 일반 도시철도와 그리고 GTX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접근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야 합니다. 그래 그 방법도 이제 제가 제시를 해놨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이 책이 이제 구성이 각 노선마다 조금 일관되지 않은 구성인 것처럼 보이는데 일관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제 판단하에 좀 상대적으로 조금 투자 가치가 높은 노선은 제가 그 노선에 대한 설명뿐만이 아니라 주요 각 정차역마다 그 정차역 주변에 이제 아파트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의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투자 자금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느 정도 시점에서 이제 매수를 하고 매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판단했을 때 상대적으로 조금 주의가 필요한 노선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분석을 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된다는 점을 제가 열거를 해놨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좀 일관되지 않은 구성인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이 영상을 보신다면은 이제 제가 이런 의도로 이 내용을 배치를 했기 때문에 이걸 먼저 아시고 보시면 좀 이해가 더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4부에는 우리가 이제 흔히 상식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 있죠. 뭐 역에서 몇 미터 이내면 역세권이다. 그리고 뭐 세대 수는 많을수록 좋다. 뭐 이런 내용들 있죠. 근데 이런 내용들이 단지 상식으로만 알고 있을 게 아니라 제가 최근 7년 이내에 이제 주요 지역들을 7년 이내에 거래 사례들을 제가 통계 분석을 해서 이게 진짜 신빙성이 있는 내용인지를 제가 증명을 다 해놨습니다. 4부에. 그러면은 제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 진짜 실제로 몇 미터까지를 역세권으로 볼 수 있고 몇 미터 이상을 벗어나면 실제로 개발 호재에 영향을 못 받는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세대수는 어느 정도 이상이면은 실제로 개발 호재에 영향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뭐 요즘 소형 평수가 이제 많이 유행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평수에 따라서 이렇게 개발 호재에 영향을 많이 받는지 아니면 상관이 없는지 이런 내용들을 제가 실어놨습니다. 그리고 5부에는 이제
내가 먼저 살고 있는 집이 하나 있고 이제 투자 목적으로 집을 하나 매입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다주택자가 되죠. 근데 요즘은 투자 가치가 있는 지역들은 대부분 하나 이상의 이제 규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보유한 아파트가 속한 지역은 어떤 규제를 받고 있고 그리고 어떤 형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양도세, 절세 전략이 이제 달라지는데 이게 경우의 수를 만들어서 제가 다 수록을 해놨습니다. 예를 들자면 3주택자인데 3주택 모두 조정지역에 속한다든지 아니면 2주택만 속하고 하나는 속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하나만 속하고 2개는 속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3개 다 속하는데 하나는 재개발 입주권인지 그리고 3개 다 속하는데 하나는 아파트 분양권인지에 따라서 양도세 절세 전략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 경우의 수를 제가 다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그 상황별로 제가 어떻게 하면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는지 방법을 제가 다 열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곤말 부록에는 제가 지금까지 제가 투자를 하면서 겪었던 그런 일들 그리고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내용들 그리고 제가 SNS에서 받았던 질문들 중에서 이제 좋은 것들을 추려서 제가 질의응답 방식으로 바꿔서 제가 수록을 해놨는데요. 각 질문 밑에 달려있는 답변이 제가 뭐 법률에 근거한 전형적인 답변보다는 제가 실무에서 직접 경험하고 느꼈던 내용을 저만의 방식으로 기술을 해놨기 때문에 실제로 꼼꼼히 좀 이 곤말 부록 부분을 읽어보시면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 책이 세상에 나오게 도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이 책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 각자 목표하시는 바 잘 성취하시기를 제가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